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작도 동영상 여러 개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찍은 그 14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고, 이번에 찍은 20개도 또 활용하시고, 또 매 학기 또 새로 업데이트를 또 새로 추가로 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전체를 다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자 지향이랑 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부자를 사고의 중심에 두고서 조금 확대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거. 진도가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앞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빨리 나갈 겁니다. 부자 지향이란 좋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성향.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고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치 활용과 사회 만족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데서 실제 뭐 다른 것들 뭐 대통령 되기나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는 천국행 참된 사랑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돈을 써도 뭐 천국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정신적인 측면이 물질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미국의 심리학자 디너 교수가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는 물질적 가치에 조금 너무 추가하고 정신적 가치는 낮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늘리려면 정신적 가치를 높이고 물질적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 제가 이제 논문에서 조사한 건데, 이제 심적 부자지향은 인생 만족 관계는 없는데, 행동적 부자지향은 인생 만족과 긍정의 관계. 이 얘기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갖고는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물질주의는 인생 만족과는 부정적인 관계다. 물질주의가 높으면 인생 만족에는 나쁘다. 이게 심리적 부자지향이고 이게 행동적 부자지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 만족에 긍정적이다. 이거 보세요. 심리적인 부자 항목들. 나는 지금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물론 원해야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보람이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면 흐뭇한 느낌이 들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상상하면 즐겁다. 그러나 1번과 5번은 뭐 목적이지만 나머지 2, 3, 4, 5, 6은 그냥 즐겁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인생 만족이 안 되고 요거. 나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나는 부자가 돼서 많이 배우고 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노력을 스스로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인생 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부자학 수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부자 인생 계획을 개발하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것. 제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자 가능성 테스트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읽어보시고 이런 쪽이 높으면 된다. 중요한 개념을 이제 말씀드려요. 부자 비용. 많은 이제 분들이 부자는 저절로 되는지를 압니다. 저도 혹시 가난하신 분들과 식사를 할 때 보면 부자가 와서 저녁값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저녁값을 제가 내죠 나중에는. 근데 꼭 이렇게 몇 가지를 여쭤봅니다.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 다음 돈이 많아서. 그러면 가난하신 분은 지금 돈은 없었는데 다른 거 많죠. 예, 시간이 많아요. 그거 뭐 하십니까? 그냥 놀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남을 위해서 좀 쓰시죠. 청소도 하시고 우리 서울시청 앞에 가서 청소도 하시고 서울여자대학교 와서 쓰레기도 주우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삿짐 하는 데 가서 이사를 해주고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래요. 그러면 부자는 본인은 시간이 많은데 그걸 남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데 부자는 돈이 많어. 경상도에 있는 사람 돈이 많다고 이 선생님들한테 저녁을 왜 사줘야 되냐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이 많을 수가 있고 높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부자 지식이 있을 수 있고 뭐 물질이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죠. 없는 사람이 물질을 많은 사람들 요구한다면 자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는 가지고 있죠. 그렇죠?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주거나 그렇죠? 그 일을 안 하면서 자신만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일방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일방적인. 이 세상은 일방적인 생각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방적인 지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방적인 지시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야지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지. 부자 지용 비용이란 애프런트 코스트란 부자 지향에 필요한 비용인데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고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 이거는 실제로 물질도 들어가고 정신적인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땀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고 애거라는 것도 들어가고 있죠. 애거라는 것도 들어가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인데 우리 학교도 여러 분 나왔고 우리 학교에 와서도 특강하신 분인데 처음에 사업을 하다 잘 안 돼가지고 나이가 어린 누이 동생의 남편, 그 매제죠. 나이가 어린 누이 동생의 남편에게 가서 빌어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당히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좀 많으셔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좀 헬프게 쓰는 것 같아갖고 이 아들이 유학을 갈 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비만 보내주고. 그 아들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좀 생활비 좀 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물질이 많은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세무사찰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세무서에서 그 회사와 집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 세무서에서 회사를 조사했더니 별일 없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막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숨겨놨을 거다. 뒤지다가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는 세무서에서 그냥 돌아갔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그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조금 준 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아들이 그 당시에는 고통을 겪지만 새로운 걸 배우라. 저도 뭐 제 아들이 유학을 갈 때 미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이고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시민권자인데도 군대는 갔다 오고 한국 군대 갔다 오고 뭐 학비는 제가 이제 보내준다고 다 카드로 했는데 생활비는 저도 미국 갔을 때 예전에 우리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했을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고생을 통해서 시련도 통해서 새로운 게 되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생활비를 적게 보내려고 우리 아들 보고 최소가 얼마냐고 얼마냐고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살 수가 있대요. 그 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주던 용돈보다 별로 많지 않아. 그럼 호주라는데 그럼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아껴 쓰라고. 그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줄 줄은 몰랐죠 실제로. 실제 그렇게 줬어요. 처음에 갈 때는 2달치를 먼저 주고 그 다음부터는 2달마다 붙였으니 6개월 있다 돌아오기 때 한 학기 끝났다고. 그 또 비행기 값도 드는데 뭐 돌아오겠다니까 뭐 돌아오라고 비행기 값 보내주고. 그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간 다음에 얘기하는데 자기 생활비에서 얼마를 깎거라. 제가 매달 주는 생활비에서 그걸로 자기 아들한테 보내주겠대. 그렇게 하라고. 그거는 뭐.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하루에 2끼를 먹고 어떤 데는 1끼를 먹었대. 그 왜 1끼 먹었냐 했더니 다이어트 하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집사람이 저는 올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더 싸게 1끼를 먹을 거를 오늘 1끼 먹고 내일 1끼 먹고 2끼 먹을 거를 쪼개면 3끼나 4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베니간스 가서 먹을 거를 쪼개면 되고 뭐 김밥도 있고 많죠. 호주에도 뭐 한국 사람도 많다니까. 그 라면 먹어도 되고 뭐 먹을 수도 뭐. 그래도 우리의 집사람이 자기 생활비를 일정 부분 깎아서 제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또 좋아져 가지고 우리 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랬는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왔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이제 새로운 걸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뭐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것이 내가 나중에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부자 비운다. 정신적 노력, 용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수익 기대 비용과 소모 상실 비용. 이거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 기대 비용은 더 많이 해야 되죠. 소모 상실 비용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소모 상실 비용이 뭡니까? 쓸데없이 쓰는 돈. 수익 기대 비용은 나중에 뭔가를 위해서 쓰는 돈. 그러면 영어학원을 다니는 건 수익 기대 비용입니까? 소모 상실 비용입니까? 영어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의 영어 수업을 성적을 높이거나 혹시 뭐 영어권에 유학할 때 도움이 된다. 이건 수익 기대 비용이죠. 근데 영어학원에 거기 잘생긴 남학생들이 온다 그래서 가면 그건 소모 상실 비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익 기대 비용을
높이고 소모상실 비용을 줄이고. 이 개념은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하는 것과 우리 여대생들의 남자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소모상실병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90년대는 소모상실병이 14.2%밖에 안 됐는데 2010년대는 38.5%.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수익기대 비용이 뭐냐? 영어학원을 다니는 거. 요거 읽어보시죠 쭉. 이게 수익기대입니다. 이런 건 바람직하고, 요것도 스마트폰에 좋은 정보를 찾는 거, 은행에 정신을 다하고 돈관리법 배우는 거. 우리 가끔 제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은행에 가서 혹시 서울여대 출신이냐고 물어보고 그 지점에서, 그리고 뭐 인사하고 커피나 한잔 하든지 차를 하면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든지, 이런 건 수익기대 비용입니다. 요거 소모상실비용입니다. 혼자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사는 거, 이거 소모상실비용입니다. 비싼 속옷 사는 거 아무도 안 봅니다. 잠자기 전에 매니큐어 바르는 거, 겨울에 돈 들여서 발톱 손질하는 거, 이거 페이스북에서 친구 거절당했다고 화내는 거, 정치인에게 10만 이상 기부하는 거, 이게 전부 소모상실비용입니다. 요거 수익기대 비용은 늘려도 되고 소모상실 비용은 줄여라. 요겁니다. 요거 수익기대 비용입니다. 이것도 수익기대 비용입니다. 이건 다 제가 찾은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거는 소모상실 비용입니다. 요것도 소모상실 비용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이제 야후의 그 제리 양인가 그러죠. 개인 사무실이 없다. 아침 새벽 일찍에서 가장 늦게까지 퇴근한다. 서울여대 와서 특강하신 회장인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남의 건물에 있었죠. 남의 건물에 있을 때 화장실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요. 여직원도 있고 남직원도. 그래서 회장이 7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죠. 2005학번으로서 05년도에 부자학을 들은 우리 여학생이 제 메일 박스에서 그분을 찾고는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몇 명이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더니 교수님 이분 훌륭한 분이니까 서울여대 특강시키세요. 그래서 예, 특강시키고, 근데 그분이 고민형도 큰 거 줬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뭐 왜 그랬냐 했더니 1등이 남의 빌딩인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7년 동안 본인이 회장이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새벽에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청소하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 빌딩이 생겼대. 그때는 이제 청소 아주머니가 생겨서 빌딩을 청소 안 했답니다.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뭔가를 만듭니다.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하고,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설거지를 자기가 하는, 스스로 하는 일을 느껴야 됩니다. 회장이 개인 사무실이 없고 직원들과 같이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12가지 습관, 여기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6번. 5번을 실패해도 끊기를 잃지 않는 습관. 왜? 5번을 실패한 게 아니고 5번을 조금씩 하면서 성공에 미달할 만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이 미달할 만한. 그래서 5번째를 합치면 됩니다. 제 친구도 사법고시를 뭐 한 10번인가 보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똑같은 시험이니까 제가 그거는 뭐 그렇게 가져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똑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친구는 사업을 이 사업, 저 사업, 화장품 사업, 정수기 사업, 수목 사업, 뭐 무슨 시멘트 사업, IT 사업을 하면서 바꿨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조금씩 실패를 했는데 그 나중에 합쳐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도 수학 문제를 이 문제를 풀고 저 문제를, 똑같은 거를 5번을 실패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만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 내가 가져야 될 습관 12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버려야 될 습관 12가지. 2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습관. 이게 다른 겁니다. 5번을 실패해도 끊기를 잃지 않는 습관은 중요한 거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항상 도달하려고 하고 그 목표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발전합니다.
내가 1학년 1학기 때 올 A 플러스를 받으려는데 올 A를 받았다. 그럼 다음 학기는 올 A 플러스를 받겠다. 그죠? 내가 토익을 뭐 750점 맞았는데 다음에는 900점 받겠다. 그죠? 요번 학기에는 남자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요번엔 다음 학기에 뭐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를 남학생들 친구로서 7명 만났다. 그죠? 돈의 달콤함만을 쫓는 습관.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 돈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초콜릿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달콤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정신물질 균형선 아주 제가 중요한 개념들 할때 역경 극복선. 역경 극복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요걸 찍으세요. 역경 극복의 노력, 역경 극복의 종류, 부자에서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요거는 다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 읽어보시라고. 중요한 거는 역경은 항상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5번을 실패고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새로운 거 하다 보면 역경이 항상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자바로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자바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고 최근에 그냥 책 몇 권보다 책은 안 보고 동영상만 지금 수천 개를 봤는데 지금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요새 눈이 뭐 이렇게 좋지 않았고 요새는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코드를 안 봐요. Public Static, Voice, Main, 뭐 New 그리고 Set, Visible, 뭐 스캐너 이렇게 나오면 안 본다니까.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이렇게 나오면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그리고 그걸로 잘 안 돼. 근데 그걸로 하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한 2만 개 정도 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듣고 그 사람이 칠판에 쓴 걸 뭔지 모르니까 안 보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어떤 애는 7번 들어요. 8번 들으면. 그럼 거의 외워. 그 일을 통해서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역경은 극복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고 새로운 걸. 제가 쓰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 필요하다고 치면 일주일에도 한 뭐 모르는 사람은 1000명한테 이메일을 쭉 보냅니다. 모르는 대학 교수 누군지도 몰라. 전주대, 서울대 누군지도 얼굴도 몰라. 얼굴도 안 봐요. 그냥 사진에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이런 거에 혹시 관심 있을 사람이 내가 보니까 사학과 교수님들 관심 있을 것 같아. 사학과는 한국사, 동영사, 서양사 뭐 다 있죠. 중세사, 무슨사 뭐 저도 서양 건축사 이런 걸 한번 배운 적 있는데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학과 교수님을 쭉 찾아가지고 어떤 데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사학과 교수님 이메일을 쫙 보내. 1000명한테. 그러면 수백 명 읽고 그중에 반응이 몇 명이 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에게서 배워야 될 건 경험과 지식입니다. 부자에게서 돈을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도움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학기를 들으면서 부자학적 미래 인생 계획을 하면서 부자를 반드시 만나보십시오. 과거는 제가 뭐 소개도 했고 우리 행사에도 나온 분 있고 특강도 하신 분 있고 하여튼 여러분 기회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자에서 경험과 지식 부자 선생님, 부자 아저씨, 부자 회장님, 부자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경험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 선배들, 특히 여러분이 닮으려고 하는 좋은 부자들에게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것. 경험과 지식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